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명의 물리세계. 자, 오늘은 통합과학 원편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공부하기 전에 우리 관련된 배경 지식을 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기초적인 건데 좀 한번 확인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속력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기본적이죠. 네, 속력은 빠르기입니다. 네, 시간 대비 얼마만큼 많은 거리를 갖느냐, 우린 이거를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거리에 다니는 미터를 주로 쓰고요. 시간에 다니는 초죠. 세크를 쓰기 때문에 속력의 기본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우리는 속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질문이 많아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속력과 속도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는 약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두 개를 그냥 같은 개념이다 라고 놓고 그냥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른 개념인데 그냥 임의적으로 통합과학 원에서는 그냥 같다라고 놓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또 기본적인 내용, 자, 우리 가속도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입니다. 자, 속도가 얼마만큼 가해졌냐 감해졌냐, 다시 말해서 속도의 변화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속도가 변하려면은 그만큼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를 우리는 가속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역시 단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 속도 단위 미터 퍼 세크고요. 시간은 초, 세크를 쓰기 때문에 가속도는 미터 퍼 S2개,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이제 가속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중력을 공부를 할 건데요. 중력은 힘의 일종이죠. 자, 우리 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은 그 물체의 모양이 변합니다. 자, 모양이 변한다라는 거는 그 물체가 깨지거나 찌그러지는 걸 이제 모양 변화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는 운동이 변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힘이 작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둘 중에서 이제 물리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 운동의 변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운동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변화가 있냐면, 자, 바로 운동 변화는 바로 빠르기의 변화죠. 속력의 변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무슨 변화가 있냐면 바로 방향의 변화가 있습니다. 속력이 변하든지 방향이 변하면 우리는 그 물체에 힘이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속력이 변하는 경우는 많이 있겠죠, 경우가. 그래서 속력이 변하는 경우, 갑자기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이런 경우는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 경우는 따로 안 챙겨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방향 변화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만 변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는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만 변하는 겁니다. 속력이 일정합니다. 속력이 같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등속이라고 하고요. 등속 원운동이 바로 방향 변화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속 원운동입니다. 같은 속도로 이렇게 원운동을 합니다. 속력은 일정한데, 자, 계속해서 원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이 어떻게 되죠? 방향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방향이 변하는 대표적인 운동을 우리는 바로 등속 원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자, 어떤 예가 있냐면요. 자, 속력이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방향이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는 속력과 더하기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포물선 운동이 있습니다. 자, 골키퍼가 공을 찼습니다. 뻥 차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갖다 떨어지게 되겠죠.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포물선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포물선 운동 처음에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다가 느려졌고요. 다시 빨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방향도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이쪽 방향.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의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포물선 운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이 변하는 등속 원운동, 그 다음에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포물선 운동 전부 다 운동 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동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운동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뭡니까? 바로 속력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력의 변화가 없고요. 더하기 추가로 무슨 변화도 없습니까? 바로 방향의 변화도 어떻게 된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속력이 변하지 않는 거, 속력이 변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쭉 가는 거 뭡니까? 바로 같을 등자를 써서 등속 운동이 되고요.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안 꺾입니다. 반드시 갑니다. 뭡니까, 여러분?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경우는 무슨 운동을 하게 된다? 바로 등속이면서 직선인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힘이 없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힘이 없는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힘이 없으면 운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여러분 정지에 있는 경우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 정지에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어느 쪽입니까?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일 수도 있죠? 등속 직선 운동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라는 건 물체를 운동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운동을 어떻게 시키는 거다? 운동을 변화시키는 거다라는 이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물리의 개념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힘이 없는 운동은 여러분 무슨 운동이다? 등속 직선 운동이 되고요. 운동하게 되면은 그리고 힘이 있으면 운동이 변하게 되고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게 되는데 이때 이 운동을 보고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그 뭐가 있다? 힘이 있다.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역시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본 게임이 되겠네요. 자, 원래 이제 중력을 공부하려고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력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은 뭡니까? 흔히 이제 중력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구에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끌어당겨지는 뉴턴의 사과 끌어당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끌어당겨지는 이 힘을 보고 우리는 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큰 질량이 있고요. 이렇게 작은 질량 크기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 사이에 서로가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보고 우리는 이때 이 힘을 역시 중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물체 사이에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때 이 힘을 보고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데 이때 둘 사이죠. 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서로 둘 사이니까 서로가 되겠죠. 또는 이제 둘 사이가 되기 때문에 상호 작용 이런 단어를 씁니다. 하는 힘은 무조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끌어당기게 되면 뭔가 질량이 큰 녀석이 더 세게 끌어당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때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여러분 서로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원리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뉴턴 운동의 3법칙에 보면은 여러분 작용과 뒤에서 다시 배우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이때 작용하는 힘과 반작용하는 힘은 방향이 반대고 서로 그 크기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질량이 작든 크든 간에 관계없이요.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 원리에 의해서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그린 김에 이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이 물체를 이제 지구가 당기고 있죠. 이 물체를 지구가 당기고 있고요. 이 물체도 감히 작은 녀석이지만 지구를 이렇게 당기고 있습니다. 지구와 작은 물체 사이지만은 이때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역시 서로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량 좀만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달이 있죠. 달이 좀 더 작죠. 질량도 역시 작습니다. 자, 이때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과 달에 작용하는 중력을 비교해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지구가 더 중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력이라는 녀석은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이 중력을 말하는 거고요. 역시 달도 역시 이렇게 잡아당기는 중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 안에서 이 지구와 물체, 달과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역시 서로서로이기 때문에 같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은요, 지구를 이렇게 지구에서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 번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구가 있고요. 어떤 물체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 힘을 우리는 이제 중력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방향은 어디 방향입니까? 바로 지구의 중심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구를 이제 한번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지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체는 지구의 중심 방향이고요. 여기에 있는 물체도 역시 지구의 중심 방향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물체도 역시 지구의 중심 방향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물체도 역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구의 중심 방향을 향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이 이제 지구가 이렇게 그려놨지만 실제로 땅은 이렇게 평평하겠죠.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수직 관계에 있습니다. 수직 관계, 다른 말로 이제 연직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연직이면서 방향은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연직 아래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역시 지구를 다시 한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고요.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물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과 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중에서 어떤 중력이 더 클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질량과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녀석의 중력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멀면 멀수록 서로 간의 영향력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중력은 작아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구는 여러분 실제로는 둥근 게 아니고요. 약간 찌그러져 있죠. 약간 좀 과장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도 부분이 이렇게 좀 더 뚱뚱한 모양입니다. 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은 이제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으로부터 거리는 극이 더 가깝고요. 적도가 더 머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운 쪽이 좀 더 중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극지방이 적도보다 중력이 큽니다. 조금 큽니다. 조금.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력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중력은 역시 힘의 일종입니다. 자, 중력은 힘이죠. 자, 중력은 힘이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뭡니까? 바로 운동이 변한다 그랬죠. 그걸 보고 우리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가속도는 뭡니까? 바로 속도의 변화를 뜻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얼마만큼씩 속도가 변하게 되냐면요. 바로 1초당 속력이 얼마씩?
9.8m/s씩 변하게 됩니다. 물론 떨어지게 되면 이제 속도는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이만큼씩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가속도를 중력을 받는 가속도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중력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물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력이 작아져서 가속도가 작아지게 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디 근처에서는 지표면 땅바닥이죠. 지표면 근처에서는 이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씩이요? 1초마다 9.8m/s씩으로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 가속도, 가속도는 뭡니까? 바로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대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몇 초 동안에 1초마다 얼마씩 9.8m/s씩 변하게 된다. 떨어지는 경우 빨라지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이 가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1분의 9.8m/s의 제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 가속도가 되고요. 이 중력 가속도는 이걸로 지표면 근처에서 9.8m/s의 제곱으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제 바로 상수로 취급을 하게 되는데요. 상수로 바로 G로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 그러면 이제 중력의 이제 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은 힘을 이제 우리가 F라고 쓰고요. 힘이 있으면 항상 가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F는 이렇게 ma라는 식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자, 이때 m은 질량이고요. a는 이제 가속도가 되는데 이때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는 특별한 가속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식은 F는 ma 대신에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F는 이렇게 ma 대신에 중력 가속도 9.8g를 쓰게 돼서 여러분 중력식은 이렇게 mg다라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 g는 9.8이라는 g는 어디 근처에서 바로 지표면 근처고요. 다른 지표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지구의 지표면 근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력이 얼마만큼 큰지 중력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중력의 크기를 다른 말로 여러분 무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중력을 배운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단원에 바로 뭡니까? 바로 역학적 시스템 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역학적 시스템이죠. 시스템은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어떤 틀을 이루고 있다는 건데요. 힘이 이루고 있는 어떤 시스템, 그 힘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 바로 중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지구에 있는 이상 끊임없이 여러분 중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비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물이 아래로 흐르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런 어떤 작용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자, 지구 주변을 바로 뭐가 돌고 있죠? 바로 달이 지구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혹은 인공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이나 이렇게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바로 둘 사이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력을 정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력은 사실 한 가지 전제 조건을 깔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뭐가 없을 때 바로 실제로는 공기가 있죠. 근데 우리는 공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기가 없다라는 거는 공기가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기에 저항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기에 저항 없이 오직 뭐만 작용하는 거? 바로 중력만이 작용하는 거. 우리는 이 상태를 보고 이제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이걸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는 운동을 보고 뭐라 하냐면 바로 자유 낙하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오직 중력만 받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처음에 0초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0초일 때 이 물체는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0m/s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물체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 이 물체는 이제 이 지점에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1초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1초가 되겠죠. 1초당 속도가 얼마씩 증가합니까? 바로 9.8씩 증가하기 때문에 9.8m/s의 속도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초라는 시간이 더 지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때는 이제 2초가 되겠죠. 2초일 때 어떻게 됩니까? 9.8씩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9.8의 속도가 추가로 더해지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바로 19.6m/s의 속도를 갖게 됩니다.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더 간격을 좀 더 벌려서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또 1초라는 시간이 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더 빨라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초에서 이번에는 3초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 19.6에서 다시 9.8을 더해지면 되겠네요. 얼마입니까, 여러분? 29.4m/s의 이 속도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초마다 속도가 9.8씩 증가하게 되는 것은 가벼운 물건이나 무거운 물건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물리의 질량에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어떤 두 개의 질량이 있는데 하나의 질량은 m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2m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둘 다 0, 9.8, 19.6, 29.4 이 속도로 지면에 도달하기 때문에 바닥에 도달할 때는 어떻게 도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바로 이 물체가 바닥에 도달하는 건 바로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한번 응용을 하면 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거를 이 상황으로 한번 봐볼게요. 가벼운 물체를 하나의 깃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무거운 물체를 쇠구슬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두 개의 물체도 역시 뭐가 없다면 공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물체도 역시 바닥에 도달할 때는 어떻게 도달하게 된다? 바로 깃털이나 쇠구슬 역시 둘 다 0, 9.8, 19.6, 29.4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공기가 없다면 바닥에 어떻게 도달합니까? 바로 동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기가 있는 경우는 깃털 같은 경우는 공기의 저항을 받아서 라풀라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공기가 있다면 깃털은 늦게 떨어지고 쇠구슬은 빨리 떨어지게 되겠지만 공기가 없게 된다면 공기 없는 경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진공이라고 이야기하죠. 진공이라면 바로 깃털과 쇠구슬은 동시에 이렇게 도달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중력과 자유낙하 운동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중력을 공부하기 전에 중력은 힘이기 때문에 힘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힘이 있는 운동과 없는 운동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고요. 힘이 있는 운동은 가속도 운동, 없는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었고요. 힘은 물체를 운동시키는 게 아니고 운동을 변화시키는 거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 주시고 역학적 시스템에서의 중력의 역할 그리고 중력과 관계되는 특징들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